날이 이제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괴물입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함정이 있어도 그 바닥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다면 제 발로 뛰어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어느 백정소년의 대담한 사기극이자 탐욕에 눈먼 자들의 처참한 몰락을 담은 기묘한 야담입니다. 오늘도 조선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돈의 힘이 서서히 고개를 들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지방에 이름 없는 고을에 칠복이라는 백정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정이라 하면 당시 가장 낮은 천민이었지만 칠복이는 고기만 썰 줄 아는 무지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를 잡으며 얻은 고기와 내장을 고을의 주막마다 납품하며 그곳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줬는지, 어떤 대감이 투전판에서 재산을 탕진했는지 칠복이는 고을의 은밀한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의 귀에 솔깃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구리값을 올려라. 고을 사또가 나라의 구리 공급을 독점하여 값을 폭등시키려 한다는 소문이었죠. 사또는 자신의 사금골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녹그릇까지 빼앗으려 드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그 거대한 탐욕을 역이용해 보기로 말이죠. 칠복이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에 버려진 폐광 입구에 밤마다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헐값에 사온 구리가루를 폐광 입구에 뿌려놓고 소 잡는 칼로 바위를 긁어 기괴한 쇠소리를 냈습니다. 며칠 뒤 칠복이는 일부러 사또의 수하들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에 앉아 술에 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숨긴 거대한 금광을 찾았는데 구리 기둥이 막고 있다더군. 뭐? 정방이냐? 허허, 사람들이 참 무지해. 나라에서 왜 그 폐광을 막아뒀겠어? 그 밑에 거대한 금맥이 흐르는데 그 입구를 거대한 구리 기둥이 딱 가로막고 있거든. 그걸 뚫을 수 있는 사람만 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삽시간에 사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구리에 집착하던 사또에게 구리 기둥 뒤에 금광이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칠복이를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사또의 방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칠복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내 놈이 금광의 위치를 안다지. 그게 사실이냐?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칠복이는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폐광 입구에서 나온 구리 조각들을 보면 금광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칠복이는 영리하게도 직접 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현대의 거품 경제와 똑같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 문서는 못 쓰니 이 구리 조각 1000개를 먼저 사시는 분께 소유권을 넘기겠습니다. 날이 저는 글을 몰라 문서를 쓸 줄 모릅니다. 대신 제가 광산 입구에서 주워온 이 구리 조각 1000개를 사시는 분께 소유권을 넘기겠습니다. 이 조각 하나가 금광에 이르는 한 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복이가 내놓은 것은 시장 고물상에서 푼돈으로 사온 찌그러진 녹그릇 조각들이었습니다. 내가 금 10장을 내겠소. 하지만 칠복이의 화술에 홀린 사또와 정승들은 서로 그 조각을 먼저 사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처음엔 쌀 한 가마니였던 조각 하나 값이 어느덧 금 한 양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조각을 조금씩 시장에 풀며 가격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정승들은 조각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금광의 지분 8하를 가져간다는 칠복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구리 조각이 정승들보다 적었기 때문이죠. 그는 관아의 비상금, 아니 백성들의 고열인 세금까지 털어 칠복이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금광 때문에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승들은 비단옷이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직접 삽을 들고 폐광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사들인 구리 조각이 이미 칠보기가 말한 1000개를 훌쩍 넘긴 것입니다. 이놈 칠보가, 조각이 1000개가 넘었는데 왜 아직 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사또의 고함에 칠보기는 미리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칠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기괴한 종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피 묻은 손가락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었습니다. 날이 제가 글은 몰라도 숫자는 압니다. 여기 찍힌 점들은 가져가신 구리의 무게가 아닙니다. 여기 찍힌 점들은 금에 닿기까지 남은 거리이옵니다. 이제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이 한 걸음을 더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투자자들이 겪는 매몰 비용의 오류였습니다. 사또는 마지막 남은 가신들의 집까지 저당 잡아 칠보기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가 사겠다. 칠보기는 거액의 수표를 건네받으며 낮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칠보기의 집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칠보기는 소 잡는 칼을 정리하며 옆에 앉은 늙은 아버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졌거든요. 다음 날 새벽 고을 사또는 군사들을 이끌고 폐광을 부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화약까지 동원했죠. 웅장한 폭음과 함께 광산의 입구가 무너져 내렸고 사또는 황금빛 환상을 꿈꾸며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또를 맞이한 것은 눈부신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사또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무더기로 쌓인 썩은 소 뼈다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다귀 위에는 칠보기가 훈장 어른에게 부탁해 써둔 커다란 벽보 하나가 붙어 있었죠. 욕심이 지나치면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다. 이 원원들이야 이제 사또의 비명소리가 폐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승들이 칠보기를 고발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공식적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물 구리 조각이었으니까요. 본인들의 탐욕으로 인해 쓰레기를 금값에 산 행위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의 끝은 금광이 아니라 스스로 판 무덤이었소. 푸른 불꽃이 잦아든 폐광 앞 사또와 정승들은 넋이 나간 채 썩은 소 뼈다귀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값보다 비싸게 사들인 구리 조각들은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발치에 치였습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이 비단옷을 흙탕물에 적시며 통곡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자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잔치보다 통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칠보기가 사라진 뒤 고을에는 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사금골을 통째로 털어 도망친 백정소년 칠보기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고을 수호신이 보낸 사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가 훔친 돈이 밤마다 가난한 집 담장 너머로 은화나비가 되어 날아든다는 괴담 섞인 미담도 퍼졌지요. 칠보기는 그 시각 고을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남쪽 포구의 어느 작은 국밥집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생 소만 잡느라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녹그릇을 닦고 있었죠. 칠보기는 사또에게서 받아낸 그 어마어마한 거액의 수표와 금괴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또와 정승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모은 원한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아버지, 이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우리도 그 사또놈들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는 법이지요. 칠보기는 그날부터 기막힌 2차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의 거상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백낙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상단을 조직했지요. 이름 그대로 백성 모두가 즐거운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보기는 사또의 돈으로 전국 각지의 흉년에 대비한 비상곡물 저장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여각이나 창고처럼 보이게 하여 관아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칠복이의 뒤를 쫓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또가 고용한 한양 최고의 추격자 귀면이라 불리는 살수였습니다. 사또는 전 재산을 잃고 관직마저 위태로워지자 마지막 남은 가산을 털어 칠복이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귀면은 칠복이가 운영하는 국밥집 근처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칼끝이 칠복이의 목덜미를 겨누기 직전 칠복이는 국밥 그릇을 내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귀면 형님, 사람 목숨값보다 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아십니까? 형님이 죽이려는 건 일개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린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쌀가마니를 옮기는 손입니다. 칠복이는 이미 귀면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귀면 역시 원래는 몰락한 선비 집안의 자제로 사또의 횡포에 가족을 잃고 살수가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칠복이는 사또에게서 훔친 장부 중에서 귀면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또의 비밀 서신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원수를 위해 칼을 휘두르던 귀면은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복이가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칠복이의 복수는 완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귀면과 함께 다시 예전 그 고을로 잠입했습니다. 사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광산 복구세. 존재하지도 않는 금광을 다시 파헤치겠다며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이죠. 칠복이는 이번엔 보이지 않는 금광이 아니라 들리는 진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고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폐광에서 나온 썩은 소 뼈다귀들이 밤마다 살아 움직이며 사또의 이름을 부른다더라. 라는 괴담이었죠. 실제로 밤마다 폐광 근처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또의 비리를 폭로하는 귀신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귀면의 뛰어난 신법과 칠복이가 제작한 특수 확성 장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실성을 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칠복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앞에 사또의 비밀 장부 원본을 던져놓았습니다. 그 장부에는 사또가 나라의 구리를 빼돌린 내역부터 존재하지 않는 금광으로 정승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모든 사기 행각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자신이 벌인 사기극을 역으로 이용해 사또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사또는 결국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갇힌 옥사 천장에는 칠복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선물인 구리 조각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사또는 평생 자신이 쫓았던 환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미쳐갔습니다. 고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칠복이가 상단을 통해 모은 곡식들은 흉년이 들자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상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다고만 믿었죠.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칠복이는 포구의 작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충직한 동료가 된 귀면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무딘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금광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왜 그리도 늦게 깨닫는 걸까요? 칠복이의 국밥집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무료로, 욕심 많은 부자에게는 금 한 양을 받아야만 한 그릇을 내주는 기묘한 국밥집. 그곳에서 나오는 고기는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맛이 좋아 한번 먹은 사람은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드신 따뜻한 한 끼도 칠복이가 보낸 응원일지도 모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자 가장 따뜻한 거상이었던 칠복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탐욕보다는 나눔이, 미움보다는 지혜가 승리한다는 이명백한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칠복이의 대담한 복수극과 반전의 뒷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쾌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조선 야담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기묘하고 소름 돋는 혹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복음만 가득하세요.